법무사 백강현입니다. 뚝 부장님은 이번에 시험 잘 보셨나요? 유튜브 보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교정직이시면 정말 힘드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교정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한 분 저하고 한번 카톡 하신 분이 구독자분이 계신데 교정직을 그만두고 공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정직을 하시구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어떻게 보셨나요? 1차 시험요. 저도 지금 첫 스트리밍이라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진로 고민 중이시니까 그러셨구나. 진로 고민이시면 정말 고민 많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법무사를 택했는데 진짜 고민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라고 말하기 솔직히 그래요. 뭐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교정직에 계시면은 교정직하고 어울리는 걸 하면 좋은데 법원직 준비하셨으면은 법무사 시험도 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기출문제들이나 이런 문제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법원직은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뭐 많은 걸 해보지 않았지만 느껴본 바로는 법원직 공무원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문직 갈등직이에요. 저는 법무사에 한 표를 더 던집니다. 실제 이번에 법무사 연수 받으면서 법원을 견학 갔어요. 법원 견학 갔더니 법원직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법무사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게 뭐였냐면 법원직도 지금은 이제 진급이 좀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좀 있었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도 자기도 법무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면제 받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자기는 합격을 하면 그만두고 나가서 법무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법원직도 들어가서도 또다시 법무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법원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법원직도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법원직에서 실제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민이라든지 그분들의 고충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 부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처럼 진급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법원직에 계신 분들도 법무사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보면 또 법무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지금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예전에 다녔던 선배분들, 지금 이제 퇴직하실 정도 되신 분들은 퇴직하자마자 바로 연금이 나오지만, 뭐 떨어졌어. 바로 나오지만, 지금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했지만 지금 많이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 60세 퇴직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동안 뭐 먹고 살지? 근데 지금 이제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65세 퇴직하고 퇴직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는 쪽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법원직도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진급이라든지 박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법원직은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멋있고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하지만 한쪽에다가 축구도 틀어놨어요. 프리미어리그요. 오늘 손흥민 나온다고 해서요. 제 목표는 빨리 돈을 벌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토트넘이든 영국 가서 축구 직관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저작권 안 걸릴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늦은 나이 입중해서 연금 나오면, 저도 그래서 연금을 20으로 다 뺐어요. 제가 이제 연금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다시 이제 알아보니까 제가 연금을 받게 되면 63세부터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번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벌겠죠? 매출 공개했으니까. 더 벌게 되면 딱 절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받으면 현재 시세로 현재 물가로 150만 원도 받는데 75만 원 정도 이제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금을 회수하려면 제가 20년을 받아야지만이 원금 회수가 돼요. 그럼 63세부터 20년, 83세까지 받아야지 딱 원금, 이제 내가 한 거 이제 딱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야지 이제 이익이 돼요. 그럼 그때 이익을 해봤자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현재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다 이 식으로 받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아파트 구입 때문에 빚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의 이자하고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20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꼭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법무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무사로서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20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젊고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 부분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좀 의심을 했는데 유튜브를 좀 봐요. 보는데 진우션의 마라톤을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관리 유튜브를 딱 봤더니 역시 마라톤 해도 몸이 건강하더라고요. 마라톤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혈관도 그렇고 건강해서 저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민니. 잠깐 요거 좀 드릴게요. 그때 이 시가셨구나. 맞아요. 수사 경력직. 그때가 2007년이었나 2008년인가 아마 그때 한번 특채를 뽑았었어요. 출입국 관리직으로요. 참고했으면 감사합니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수사업 하다가 이직하셨는데 안 맞으시구나. 출입국 관리직도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힘들 거예요. 그 부분도요. 법무사 쪽 영업이요. 두려움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왜냐면 경찰 하면서 수사할 때 더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찰 하면 사람들이 야 수사하면 뭐 경찰관이니까 형사니까 막 가보면 해주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그것도 일부예요. 정말 깡 있고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아서 정말 콧방귀도 안 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형사입니다라고 선생님 이쪽에서 뭐 사건이 있어서 탐문사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대부분이 그러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는데요?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업무 때문에 바쁘니까 하지 말고 가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 정말 영업사원이에요. 진짜 그 피해자를 위해서 증거 하나 더 찾으려고 선생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특히 예전에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통영에 이제 사건 때문에 이제 출장을 갔죠. 이제 피해자 검거하려고. 저는 이제 전라도에 있다 보니까 통영에 갔는데 통영은 어차피 저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진짜 막 사정하고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저 피해자 울고 있어요. 부탁하고 카드로 진짜 그때 그분들 저녁밥 카드 결제해줘서 삼겹살이요. 몇 인분인데도 5만원 결제해줬나? 하여튼 얼마 결제해줬어요. 그러고 부탁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런 거 따지면 정말 이 영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매일, 왜냐면 경찰이라는 업무가 매일 민원인들, 일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하고 매일 대화하고 말 섞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도 개업을 했지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위치 확인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오실 때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상담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직, 출입국 사무소하고 저하고는 좀 인연이 좀 있긴 해요. 그때가 2007년도였나? 2009년도였나요? 여수 출입국 화재 사건 있었죠. 그때 수사팀에 같이 수사본부에 참여해서 수사 기록 다 읽었습니다. 수사 중간 보고서 만든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수사했던 내용 다 읽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중간 보고서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댄스, 로봇 댄스요. 나중에 그쪽 부분도 댄스 부분도 한번 해볼까도 고민합니다. 일단 출입국 사무소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그때 이직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저도 그때 이직을 고민했었던 부분도 좀 있었으니까요. 그때 수사를 좀 이제 약간 하다가 이제 있을 때라서 그랬죠. 진짜 감정노동이죠 진짜요. 그러죠. 민님 진짜 국어라는 거요 진짜 저도 많이 했는데 진짜 외근해 보신 분들은 그 국어를 진짜 거지가 되는 느낌? 진짜 거지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요. 진짜 국어라는 거죠. 진짜 국어라는 거 진짜 국어리에요. 옛날처럼 선생님 블랙박스 좀 볼 수 있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당신이 경찰관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줘요? 선생님 개인정보인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보려고 그래?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편의점 사장님들도 많이 주시긴 하지만 몇몇 분들은 정말 안 줘요. 내가 왜요? 하면서 거부하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진짜 지금 뭐 대본도 없습니다. 몇 가지 좀 해주려고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민님의 상황도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교정직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랑 같이 교육받았던 한 동기 있는데 그분도 교정직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행정직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법무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이제 다른 직종에 또 들어가서 일도 배운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정직 분들 진짜 어렵죠. 힘들어요. 제 지인은 교정직인데 차량 운전 쪽에 교정직이세요. 차량 운전 쪽에. 이제 발령나서 딴 데 갔을 거예요. 네, 현직 공무원, 서방 공무원이시구나. 서방 공무원님은 제가, 혹시
인생 탐구 생활이라는 유튜브 보셨을까요? 그게 제가 인터뷰한 거 있는데 소방 공무원 정말 힘들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불 끄러 갔을 때, 왜냐면 화재 사건 나면 강력팀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방화인지 실화인지 그런 것 때문에 가야 되니까 장난 아니죠. 그때 진짜 그 소방관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뜨거운 물에, 뜨거우니까, 화재 때문에 뜨거우니까 그 썩은 물을 갖다가 헬멧으로 떠서 얼굴에 붓고 이렇게 떠서 몸에 붓는데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공장과 관련된 분들은 계속 욕을 하고, 날밤주님 169기요? 저랑 같이 교육받았을 것 같은데요. 169기면 저랑 같이 교육받았을 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172기니까. 그러면 저를 아실 수도 있어요. 네, 172기셨구나. 반갑습니다. 169기면 저를 아실 수도 있어요. 169기가 여경인가요? 아니면 경찰 특공대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네, 그럴 거예요. 저랑 같이 아마 체육대회 할 때 아마 저 있었고, 동기생일밤 때 저 올라갔어요, 무대에. 네, 그러죠. 그때 저 동기생일밤 때 제가 올라가서 무대에서 그때 여성분들하고 같이 댄스를 했었죠, 그때요. 그래서 그때 여성분들하고 같이 춤 연습한다고, 그때 여경 상하시도 한번 갔어요. 일반이면 여경 맞으실 것 같은데요. 네, 빨간색 입었나? 제가? 그거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때 댄스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들 법무사에 대해 관심도 있으시고, 그러세요? 기억날 것 같아요. 디바 딱이 했으면요. 남자이세요? 일반이었나? 169인가? 헷갈리긴 한데, 그때 아마, 근데 저랑 같이 아마 교육받을 때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때요. 많이 들어오신 20분이요? 20분이나 들었는데, 이번에 1차 보신 분들 점수 확인하셨을까요? 저도 아직 시험 문제를 안 봤지만, 난이도가, 법무사 난이도요. 서울대 법대 출신 분들이 계세요. 제 동기 중에 한 분,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공부하셨던 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길고 짧은 건 돼봐야죠. 세상 별거 있어요. 저도 경찰 공무원 준비할 때 계속 경찰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질 때 들어갔으니까 붙어보는 거죠.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비트 TQ님 절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무서워하시면 계속 못해요. 저는 더 공부를 못해요. 저는 정말 학력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단지 공무원을 합격했을 뿐이지 공부를 법대 출신도 아니에요. 저는 비법대고 정말 저는 건축가를 나왔어요. 저는. 네, 난이도는 정말 여기 나와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번 문제의 1번 지문부터 100번 문제의 5번 지문까지 다 읽을 수 있느냐? 없어요. 실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도 1번 문제 1번 지문부터 100번 문제 100번 지문까지 읽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공무원 시험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법무사 시험은. 정말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커트라인이 60점, 65점, 68점까지 간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65점, 낮으면 58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시험 문제가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점 이상이면 거의 통과하죠. 그러니 일단 65점 이상을 맞을 거,
70점이면 맞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맞을 정도의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무조건 다 맞아야 돼 라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처럼 공부하시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는 방법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1번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도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문제를 봐요. 1번 지문 맞아. 2번 지문 맞아. 3번 지문 틀렸네. 3번 지문 체크하고 다음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요. 4번 지문, 5번 지문을 읽질 않아요. 표시만 해놔요. 읽지 않았다는 표시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문제 지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읽을 수 없어요. 절대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우선 네 과목을 한꺼번에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민법을 좀 자신 있었다 하면 민법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헌법 풀고 상법 풀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신 있는 부분을 빨리 풀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못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자신 있는 부분을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야지 점수가 확 올라가지. 처음부터 헌법부터 풀어요. 헌법을 자신 없는 헌법부터 풀었다. 그럼 여기 시간 다 뺏어서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민법 35번 문제부터는 못 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딱 보면 이거 내가 아는 문제인데?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저는 시험 공부를 독서실에서 처음 했었어요. 이제 제가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7년 중에 계속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독서실에 했었어요. 그렇게 한 2년 공부했어요. 1인 룸에서. 그 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자주도 못 가고. 왜냐면 일하다 보니까 수사업무 하다 보고 뭐 잠복 하다 보고 회식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나중에는 집에서 또 했었어요. 집에서 하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터디 카페를 갔죠. 그래서 저는 누가 공부한다 하면 스터디 카페를 가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스터디 카페의 장점이 뭐냐? 공부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나이 드신 나이 먹고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옆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공유기사라든지 주택관리사 이런 거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 스스로 반성을 해요. 저분들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저 나이 먹고 공부한 거 보면 대단하다. 근데 나는 더 젊은데 지금 내가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는 의미 없다. 라고 해서 스스로 반성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스터디 카페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분 중에 궁금한 사항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또 한 분이 물어봤어요. 1차, 2차, 동차 할 때 어떻게 했냐? 근데 제가 일반화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형법, 형사소송법을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 승진시험 공부할 때도 제가 경사 승진시험 볼 때 2013년도 거예요. 그때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형법은 다 맞았고 형사법 3개 틀리고 경찰시험 4개 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형사소법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동차 시험 볼 때도 자신 있었던 게 형법, 형사소법은 그냥 사례 문제지만 쑥 훑어보고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78례 한번 쑥 훑어보고 가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질문 올라왔네요. 일단은 1차 시험은 3배에서 뽑아요. 그러나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400명이 넘게 뽑기도 해요. 130명이니까 390명이죠. 근데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400명이 넘을 때도 이렇게 뽑느니까 3배수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그 3배수 뽑으면 대부분 400명이라고 치면 이번 시험에 400명, 전년도에 합격자 외에 떨어진 사람들 그렇게 합해서 한 700명 정도 시험 본다고 보면 돼요. 2차 시험은요. 그래서 700명 중에 130명이 30당에 들어가야 돼요. 올해 보도 문제집으로 내년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 내년에는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법원직 기출문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체크하면 좋은데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빼더라도 법원직 기출문제만 추가만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왜냐면 1차 시험은 78례가 나오긴 하는데 그 78례 나왔던 것들은 어차피 학원에서 모의고사 할 때 문제를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되니까
채식판례는 따로 뽑거나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채식판례는 진짜 학원 모의고사 문제로 풀어서 잡는다라고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봤던 문제집에다가 내년에 있을 법원지 기출문제 이렇게만 추가해서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학원 모의고사로 나머지 채우면 다 커버됩니다. 네, 따로 학원 모의고사 봤어요, 진짜요. 학원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채식 판례, 채식 문제, 특히 헌법 같은 경우는 법원직 외에 뭐 경찰이라든지 다른 행정직 공무원에서 나온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기출 모의고사를 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채식 판례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채식 판례 같은 걸 준비 안 하고 봐도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채식 판례를 틀렸다고 해서 떨어진 시험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지식을 다 만점 맞으면 70점, 80점 나와요. 그럼 무조건 1차 통과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필요 없이 채식 판례에 너무 목숨 걸고 시간을 투자해버리면 나머지 기출문제를 놓치게 돼요. 기출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기출문제도 모르는데 채식 판례 봐서 뭐 할 거예요? 법전은 1차 때도 보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1차 때도 보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법전에 보면 시간적인 소비가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 같으면 1차 때는 법전을 안 보고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차 때는 꼭 법전을 준비해서 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한국법전이니까 좋아요. 저 때는 저희가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한자 법전요. 와, 죽어요. 2차 시험 형법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글이니까 좀 나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1차 때는 법전 안 보고 2차 때 봐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동차 아니고 그 다음에 1차를 대부분 노리시니까 1년 정도 보시면 충분해요. 꼭 2차 때는 법전을 그 대신 생활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특기법 같은 게 규칙도 꼭 써야 돼요. 가로치고 규칙 몇 조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요. 단지 그 내용만 쓰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꼭 하시면 좋아요. 법무사 단기 사이트에 인강을 구매할까 하는데 저는 법무사 단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학원이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한 결론은 학원은 어느 학원이 다 좋다. 어느 학원을 했다고 해서 이 학원이 안 좋으니까 시험할 때 안 좋아, 떨어져. 절대 그건 아니에요. 어느 학원의 어느 강의를 보더라도 그 강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예요. 공부하냐의 문제인 거지 이 강의가 좋아 안 좋아라고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시간에 기출문제 한 문제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요. 실무는 쉽지 않다고 하세요. 그러나 실무를 연수를 받을 때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고마운 선배를 만났어요. 진짜 저한테는 진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겠죠. 장난이겠지 하겠지만 저는 저한테 정말 생명의 은인이에요. 진짜요. 그분을 만나서 혼자 운영하시는 법무사인데 다양한 거 연습했어요. 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전 정말 그분한테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실무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동기가 한 120명, 130명 돼요. 연수 받으면. 그중에 법무사 사무장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런 동기분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전 불안하다. 사건 받아서 서류 들고 그 동기 찾아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받아가지고 같이 연습하면요. 충분해요. 좀 돈이 있으신 분들 노트북 사세요. 좋은 거. 그거 들고 와서 프린트 들고 와서 그 동기 사무실 앉아서 같이 연습해보세요.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상업특기법과 가족특기법은 어떤 교재였냐면 저는 그냥 그 학원 강사가 만든 그 기출문제집만 봤는데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그러나 블랙 라이딩님 같은 분처럼 공부하실 분들은 전업이면 그거 보셔도 돼요. 근데 직장인으로 한다 그러면 보지 말라고 우선 한 표를 드려요. 왜? 이번에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업등기법, 가족관계 등기법을 풀 시간이 있던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걸 공부한다 의미 없어요. 만약에 민법, 헌법, 상법에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한다면 바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시 보기, 신고 나가십시오. 다시 보기로 하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강의는 다 안 들었어요. 저는 일순환. 저는 원래 기본 강의만 듣고 문제 푸는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표 안 받고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문제집을 풀면서 제 걸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1차 공부방법 보셨잖아요. 요약집 갖고 헌법 보고 상법 보고 다시 헌법 보고 상법 보고 민법 보고 다시 헌법 보고 상법 보고 민법 보고 민집 보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요. 그러겠어요. 시험지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멘붕고시잖아요. 이거 1번 지문부터 100번 문제 50번 지문까지 다 못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문제를 다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기출문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상법 문제였어요. 5개 지문인데 4개 지문을 모르겠어요. 처음 본 지문이에요. 근데 1개 지문을 딱 봤는데 내가 아는 지문이었어요. 그때 차상원 교수님이 했던 문제예요. 설명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모르지만 그 문제였는데 딱 보자마자 그놈이 그놈이래. 이 지문 아는데 바로 체크해서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5지문 중에 한 지문만 알고 4개 지문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다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지문 또 볼게요. 법무사 강의는 아마 평생 무제한일 거예요. 이제 2025년 강의는 이번 시험 끝났으니까 아마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강의요. 저도 이제 학원 강의를 할까 고민도 막 했었는데, 진짜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고 싶어요, 지금도요. 형사소송법 강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아요. 할 뻔 했는데, 이제 틀어져서 못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1순환 강의만 위주로 많이 듣고, 2순환, 3순환은, 전업이 되거나 시간 나신 분들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출퇴근할 때 들으시면 돼요. 특별히 책상에 앉아서 들은 건 좀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른 생각 없이 하신다. 그럼 2025년 강의 듣고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실제 손해사용사 있으시면 좋아요. 우리 법무사 동기분들이 한번 실제 손해사용사 있어요. 손해사용사 진짜 하시다가 법무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손해사용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손해사용사는 저는 경찰 있으면서 교통사고 조사기 하면서 실제 손해사용사랑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있으면 좋긴 해요. 실제로요. 같이 그런 업무를 해주면서 소송도 해주면 좋으니까 시너적과는 확실히 있고 업무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가등법 찍어서 6개 맞으셨잖아요. 저는 가등법 풀었거든요. 2개 맞았어요. 풀었는데 2개 맞았어요. 풀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집중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풀었는데 2문제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등법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서울 쪽이 인맥 학연 지연 혈연이 좋긴 하죠. 저는 이번 매출을 공개했지만 저는 지금 광주 광역시예요. 저는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첫째. 두 번째, 저는 광주에서 학교를 나오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광주에서 한 번도 학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광주에서 직장 근무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살았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껏해야 진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광주에 살고 있는 거 몇몇 분들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뚝 부장님처럼 한다면 고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와이프 쪽이 서울 쪽이면 서울 쪽도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학연이나 인맥 뭐 이렇게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이 좋긴 해요. 왜냐하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고민 상담도 와서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고향이나 아니면 내가 살던 곳, 학교 뭐 이런 쪽에 같이 하면 훨씬 좋아요. 근데 저는 현재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나왔다는 건 다른 부분이면 더 잘 될 거예요. 저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특기법 요약집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본 게 제가 책 봤던 거는 오영관 선생님 거하고 김명 선생님 거 두 분 거 책을 봐봤는데 정리는 저한테는 그랬어요. 김명 선생님께 좀 저한테 잘 맞았고 강의는 김명 선생님 거 안 듣고 오영관 선생님 거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강의는 오영관 선생님께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원영인필 대공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외우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좋았어요. 시험 준비 시험 그거 하시구나. 다른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틀어나왔죠. 이제 축구도 보고 이제 시험 끝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축구도 보고 메이저리그도 보고 여행도 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고 연수 끝나고 퇴직하고 퇴직금 말 그대로 연금 일시불로 다 받고 과감하게 챙겨서 짐 챙겨서 캐나다로 갔다 왔습니다. 캐나다로 8일인가 9일 여행 갔다 왔죠. 그래서 밴쿠버하고 로키 산맥 그래서 빙하 보고 흑검도 보고 이런 거 보고 왔어요. 엄청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 또 받아볼게요. 직장 병행으로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 1차만 노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했어요. 진짜로 객관식 위주로만. 철저하게 객관식 위주로. 근데 그분도 아마 강의를 듣고 바로 객관식 문제 푼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저도 안 물어봤는데 1차는 붙었어요. 근데 객관식 위주로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그때 그분도 커트라인 살짝 넘어서 합격했어요. 객관식 위주로만 했는데. 실제 저랑 통화하신 분 한 분인데 그분도 객관식 위주로 했었는데 1차 합격했어요. 지금 올해 2차 이제 볼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행정사가 보통 연계가 많이 하나요?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 연계가 와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일을 맡기신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 일을 안 맡기는데 일 맡기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행정사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분들이 아무래도 법무사 업무를 좀 더 해보려고 좀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연계는 없어요. 저는 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 업무도 같이 이번에 등록을 했고 같이 할 건데 그렇게 연계가 있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끔씩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막히니까 이제 법무사 쪽으로 넘겨주시긴 또 하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남원이시면 광주 와서 한번 찾아오세요. 저 오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진짜요. 세무사 자격증 있으면요 엄청 도움 되죠. 몇몇 분들이 지금 실제로 세무사 하신 분들이 법무사 따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엄청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무사 일을 안 해봤지만 세무사하고 연결성이 엄청 많아요.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법인 설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엄청 많이 나서 실제로 세무사분들이 옆에 책상 한 칸이라든지 한 사무실 한 칸에 법무사 이렇게 같이 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 쪽이나 이쪽 분들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터트넘이 틀었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질문 사항들 이런 거 읽을 시간도 부족해서 그런 거 이거 지금 경기 볼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요. 손해상해사와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다쳤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다쳤는데 말 그대로 어떤 보험사에서 다친 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자기는 신체 손해에 대해서 뭐 1,500만 원뿐이 못 주겠다라고 하시면 아니다. 난 손해상해사한테 통해서 손해상해사는 6,500만 원 받을 수 있다니까 청구하고 안 줄 경우에는 소송 제기할 때 법무사가 해도 됩니다. 실제 제가 아시는 분은 다쳤는데 보험사가 얼마 준다 했는데 손해상해사한테 의뢰해서 그 금액의 2배인가? 하여튼 어느 정도 3배인가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같이 소도 제기해주면 일석이조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7년이라는 기간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저 같이 일하신 분들은 승진 공부에 승진했으면 벌써 경등 달았겠다, 문과 3개 달았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고민 안 해본 건 아니고 내가 왜 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좀 빚만 좀 있지 좀 이렇게 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공개했듯이 에셋의 외벌이다 보니까 제가 이 힘든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법무사뿐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었고 말 그대로 후배들은 계속 진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텼죠. 계속요. 어차피 저는 법무사 학교도 하면 퇴직할 거니까 굳이 진급이 뭔 필요가 있을까 나한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법무사로 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했던 서비스 마인드, 그런 의뢰인, 경찰 하면서 만났던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내 진심 어린 마음들만 잘 통하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다, 어느 정도 벌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했습니다. BTQT님은 지금 대위이신 거예요? 그럼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군인이시면요. 저도 뭐 군무원 했으니까 힘든 부분을 알죠. 군인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요즘에요. 그렇게 안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 때도 법무사 되면은 월 1,000만 원 벌까? 벌 수 있을까? 벌어야지? 벌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저는 참고 버텼어요, 정말. 이제 실제 벌지 안 벌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법무사 하면서 차를 바꿨네, 뭐 좋은 차를 바꿨네 이런 분도 계셔서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한 가지 희망? 근데 공무원은 희망이 없잖아요. 왜?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버는 거 딱 그만큼뿐이 못 벌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진짜 열심히 하고 사건 많이 해도 그만큼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무사를 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요. 밤새도록 열심히 하고 사건 하고 빨리빨리 하고 밤 11시까지 매일 일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강남에라도 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 수도 있겠죠. 그만큼 매출도 올라가면 뭐 대출 좀 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분 샀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근데 공무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지금 이제 대부분 한 분 계시지만 특히 군인분들 봐보세요. 엄청 일 많아요. 장교분들이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게 밤새도록 일해요. 그런다고 월급 누가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마디예요. 그분들은 소령 달고 중령을 달아야지만이 55세인가 50 몇 살까지 하니까 그래야지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중간에 나오면 이제 끝이잖아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 진급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해요. 일을 계속 내려와요. 사단장부터 해서 대령 여단장님까지 막 일은 계속 사라져요. 그죠? 중령이야 53세죠. 53세니까 우리는 한국 나이로 54세, 55세 이렇게 하니까 54세까지 하니까요. 계속 내려와요, 일이. 그 미친듯이 일해요, 밤새도록요. 치여 일해. 그런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 정해져 있고 관사는 있지만 뭐 잠만 자고 샤워만 하고 나올 정도니까 대위분들이 그 소령 달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사세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법무사 하나를 계속 보고 7년이나 시간을 버틴 것도 그래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보다 많이 벌 건데 뭐하지? 지금 대리분 계시지만 저희 동기분 중에 한 분 있어요. 해군사관학교 나오신 분. 그분도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인가? 나이는 저도 헷갈리긴 하지만 젊어요. 전 잘했다 했어요. 그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언젠가는 퇴직해야 된다. 53세 퇴직하면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건데 뭐 할 건데 라는, 지금 법무사 하기 정말 잘했다 라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진짜 그래요. 20대 30대 분들 부자 되는 길요. 그죠. 부자 돼야죠. 우리가 부자 되려고 돈을 버는 건데요. 일하는데 공무원은 투잡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진짜 수험생 길어지면 밥벌이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참아야죠. 그 한 가지 희망, 그 희망. 또 하나 질문 하나 볼게요. 2차 사례집 준비하는 건 위험하다고 아니에요. 저는 사례집만 봤어요. 거의. 사례집하고 암기장. 처음에 사례집을 봤는데 다른 선생님 거 사례집만 봤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봐라. 그래서 저는 박승수 선생님 거 사례집 봤어요. 그 변호사님 거요. 정말 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좋았어요. 그거만 보니까 좋았어요. 저는 딱 한 가지 믿음이었어요. 박승수 사례집에 있는 것만 다 외워도 합격하겠다. 여기서 없는 거는 시험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른다. 이 한 가지 희망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다 몰라요. 박승수 사례집에 없는 사례요?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기본 지식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좀 더 많이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긴 해요. 그러나 원래 나왔던 문제만 잘 써도 충분히 커트라인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것도 모르는 걸 잘 썼으면 그분 합격할 때 고득점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나왔던 문제들, 기본적 문제들을 얼마나 잘 썼냐를 갖다가 썼냐가 당락을 좌우해요. 커트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예요. 근데 그 잘 썼다는 게 막 10장 써서 잘 썼다는 게 아니에요. 막 이야기 써봤자 점수 하나도 안 줘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잘 표현하고 녹아낸다고 해야 되죠. 잘 표현해주면 점수 무조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휘둘리면 안 돼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기본서 볼 시간이 없어요. 기본서 볼 시간 그거 보고 언제 사례집 봐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사례집만 볼 시간도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사례집 볼 시간도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형법 형사소송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도 사례집 보기도 벅찼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이 기본서까지 본다? 형법 형사소송 어떻게 기본서 잡을 건데요? 특히 형사소송법 기본서 잡기 엄청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형사소송법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내용도 알고 왜 이게 법이 생겼고, 특히 위법수위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그런 조문이 있잖아요. 370조 2항 2인가요? 그 조문이 생긴 것도 알아요. 왜냐? 그 전에 없었던 건데 그 전에는 진술에 자백이 이미 있어갖고 하다가 나중에 그 법조문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2007년도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도, 기본서 없이도 사례 문제집 보고 풀 수 있지만 형사소법 기본 사례 보기 엄청 힘들어요. 근데 기본서 보고 그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면 직장인 생활하면서 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보는 게 철저하니까. 근데 직장을 병행하신 분들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강의 열심히 듣고 바로 사례 문제집 보는 거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2004년도부터 형사소송법을 공부했고, 공무원 시험 한다고 해서요. 공부했고 실무도 해봤고, 실무에 대한 문제점들도 알고 있고, 괴리감도 있고, 실무하고 현실하고 차이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정말 실무와 관련된 식으로 외울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하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강의도 하고 싶긴 합니다. 또 다음 질문 볼게요. 45점 받으셨다고요. 7급 공무원이신데 고생 많으시죠? 탈출해야죠, 공무원요.
힘들잖아요, 공무원.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으니 제가 뭐 큰 말을 못하겠습니다. 같은 이렇게 또 직종인 분들이 보시고 계실 거지만 정말 힘들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근데 이제 사실 5개월인데 사실 5시험 맞았으면 그래도 선방하신 거예요. 선방하셨고 직장 병행이기 때문에 문제집 위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문제집 위주로, 객관식 문제집으로 가면 내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트라인 딱 넘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보험 관련된 사건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자신 없긴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긴 해요. 동기분도 있으니까 도움 받으면. 근데 보험 관련된 사건도 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요. 이제 특히 누수와 관련된 보험 처리 관련된 사건 하신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런 걸 특화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변호사보다 더 자신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임료를 더, 보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제가 보험조사 실장님 한 분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맡긴대요. 그건 이제 자기가 영업적 이쪽 지점에서 못하고 본사 쪽에서 이제 알아서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만 잘 컨택해서 잘만 받아오면 단순한 사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특히 보험 사기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이제 구상권이라는 이런 걸 청구할 때, 방금 뉴캐슬이 한 골, 토트넘 한 골 넣었네요. 아예 업사이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 보험 사건 관련해서 구상권이라는 단순한 사건들, 변호사한테 안 줘도 될 조그만 사건들은 받아와서 사건 처리하면 충분히 돼요. 1년 만에 월 1,000요? 아직 모르겠어요. 공연된 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저도 그게 벌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제 희망입니다. 벌고 싶어요, 저도요.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열심히 하면요. 시험 어렵죠. 법학도 K님,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워요. 저도 법무사 시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덤볐다가 얻어 터진 격이에요. 이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꼭 뭐 법대 나와야 된다, 인서울 해야 된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제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학교 어디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학력 최하기 최합니다. 그런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학력이 어쩌네 뭐 그런 고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만큼 점수 나와요. 그 대신 어떤 전략인가로 하시면 충분해요. 가정교육 59점요. 진짜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 정말 힘들어요. 법학도 K님은 2차 준비를 하시는데 그 점수면은 혹시 민사집행법이 점수 잘 나왔을까요? 민사집행법이 아직 그렇게까지만 안 나왔을 수도 있긴 하는데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을 위해서 2달 동안 민사소송법하고 등기신청 서류 공부하세요. 이제 학기다 발표하는 그날까지 민사소송법 2차 과목 공부, 만약에 뭐 기본서 볼 시간 있으면 기본서 보고 사례문제집 보고, 네. 그럼 24개면 35문제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셨네요. 그러면 그래도 민사소송법 공부하세요. 민사소송법 공부하고 등기신청 서류 공부하시고 부동산 등기법 몇 개 하셨나요?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고. 법학도 K님은 1차 공부하는 거 지금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내년 동차를 바라보면서 민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 서류 이 3개 공부하세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민법도 오늘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공부하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괜히 시간 보내지 마세요. 민법 30개면 잘하시네. 그러면은 2차 공부한다고 바로 넘어가세요. 그럼 내년 설사 올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년 동차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신청 서류하고 민사신청 서류, 민사소송법 이 3개 무조건 잡으시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강의만 들으세요. 시간 난다면. 근데 강의는 아직까지 좀 위험할 수 있고 민법은 잘하시니까 사례문제집만 보면 바로 될 거예요. 민법은 사례문제집 보고 박승수 사례문제집 보시고 민사소송법은 뭐 시간 나신다면 박승수
민사소송법 기본서 보고 사례문제집 보고, 시간 없으면 사례문제집 강의 보고 사례문제집 보고, 그 다음에 문화등기법하고 등기신청 서류,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인사신청 서류,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학예자 발표한 다음에 형법 형사소법 공부하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지금 병박도 K님은 지금 포기하기는 좀 불안하고, 근다고 해서 2차 공부에 몰빵하기도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형 로펌에 AI 한다는데, 뭐 하라고 하세요. 뭐 AI 하라고 하는 거죠. 뭐 실력 있으면 붙어보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것들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 뭐, 실제로 그래요. 저 이번에 온 고객님 있어요. 의뢰인님요. 그분 이혼하려고 변호사 3군데 다녔어요. 변호사 사무실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해갖고 3군데 갔대요. 다 퇴짜 맞았어요. 근데 제가 한다 했어요. 저 이혼 조정 신청해줬어요. 그것처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AI는 AI 나름대로고요. AI라고 뭐 다 알겠어요? 현장 몰라요. 형법, 형사소법 걔들이 알 것 같아요? 현장 몰라요. 그런 거 우리는 파고들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AI는 그렇게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변문사, 감정평가사 쪽은 뭐를 쓰는 질문이네. 감정평가사가 나을지, 제 아시는 분이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고 법무사를 했는데, 감정평가사도 몰라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대부분 회사를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 먹고 가면 힘들겠다 해서 감정평가사 안 하고 법무사를 합격했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지금 법무사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 쪽도 괜찮긴 합니다. 연결고리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도 좋은 데는 잘하고 잘 벌어요. 실제로 감정평가사분들이 세무사 쪽하고 연결돼서 벌어요. 이제 그건 업무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제가 자신있게 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이라서 손가락 빠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도 해요. 근데 이쪽 분야 쪽이 더 잘한다고 하면 돼요. 근데 둘 다 하면 좋긴 하겠죠.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전 둘 다 하면 좋은데, 본인이 수학이나 이쪽에 좀 잘한다, 계산하기 잘한다 하면 하는데, 수학 쪽을 좀 못한다 하면 법무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수학 문제가 아예 안 나오니까요. 특히 민사신청 서류에 소호가 인지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계산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안 적는 거예요. 소호가 인지대하고 안 적어요. 그래서 합격해요. 59점이면 불합격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장담 못해요. 저 때는 58점도 커트라인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장담 못해요. 그래서요. 저도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형사법 2차요. 행정처. 그러긴 말도 있어요. 저도 형사법 2차는 알 수가 없어요. 최시 판례를 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형사법 2차는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형사법 2차는 알 수가 없고, 대부분 최시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내고 사례연구지에서 낸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려요. 대조훈련 대학이요. 어느 대학이냐고요? 숭실사이버대학교 나왔습니다.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나왔고, 건축과는 전문대 나왔습니다. 그럼 됐나요? 저는 대학교 정말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기 학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웃을 거예요. 진짜로요.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요? 오늘 첫 라이브니까 제 학벌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말하면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어쩌네 말 나와요. 또 고객님들이 또 와서 그래 니한테 맡겼으니까 이렇게 또 그런 말도 있으니까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진짜로요. 선사 합격 여부 기다리고 계시구나. 근데 선사해도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잖아요. 손해사정사도. 근데 이제 민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선사했으면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 공부 욕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농사나 법무사 그지사분들, 근데 선사가 농구사랑 연결이 되나요? 연결되나? 그쪽 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업무와 관련된 거 같이 연결되다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이제 어떤 식으로 손상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민사소송법하고 특기조서로 민사조서로 3개 잘해보시고 보막도 K님 예우순환하고 일순환까지는 들은 게 좋아요. 기본 강의니까 거의. 네.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에 미친 상황 아니요. 여기 제 방이에요. 지금 제 방이고 제 방만한 게 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 크기가요. 이건 제 방입니다. 그냥 저의 방이고 여기서 제가 일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여기서 상담도 하고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만한 사이즈에 된 거 3개 정도 될 만한 사이즈에 또 아직 사무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할게요.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합격이 중요해요. 합격도 중요하고 현장 경험도 저 있으니까 경험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수사 업무 하면서 변호사분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전화상으로 막 크게 하고 그런데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 경험들이요. 변호사분들이 저 수사할 때도 막 형사님 잘해주세요 하지만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해요. 경험보다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압수수색하고 수갑도 채워보고 진짜로요. 압수수색이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도 해보고 범인 검거한다고 탐수사 해보고 잠복도 해보고 데이터 다 뽑아갖고 통화 내역하고 계좌하고 비교 분석해서 범인 검거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변호사들도 저한테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진짜 경험이 더 중요하지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단련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깡만 있으면 다 합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 나오는지 그런 거는 고민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한 만큼 점수 나와요. 꼭 나와요. 그러나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지고 무섭고 그럴 거예요. 저도 무서웠으니까 처음에요. 광주음 한번 들려도 돼요. 저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고 오셔서 대화하고 하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진짜로요. 7년간 수험생활요. 백자 다니면서 했죠. 진짜 다니면서 하다가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락 2차 떨어지고 성질 나갖고 육아휴직하고 삭발했다 했잖아요. 면도기 싹 밀고요. 진짜로요. 수험생활에만 집중을 했는데 일도 했죠. 진짜로요. 사이버 사건 아직도 기억나네요. 사이버 100명 피해자가 100명 넘는 사건도 해보고 저번에 다른 유튜브에도 말했지만 진짜 성공적 범죄자 잡으러 새벽에 가보기도 하고 잠복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 수험생활만 집중하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 집중한 희망이 하나죠. 진짜 난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벌어서 꼭 성공해야지. 성공이란 단어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말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저는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그래서 아주 좋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아주 좋고요. 광주가 영국 오는데 왜 했냐고요? 광주에 살았어요. 광주 산지 10년 됐어요. 2014년에 광주 이사 와서 광주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산고 저도 이제 지방에 살다가 큰 도시 살고 싶어서 큰 데 왔고 아이들이 다 광주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겠더라고요. 이제 고향으로 가기도 그렇고 또 서울로 갈까? 이제 서울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옆에서 법무사를 하자 해서 광주에 그냥 채웠고 제가 개업할 때 생각했던 요소는 뭐였냐면 우선 첫 번째 집 가까운 데 가자. 두 번째 법무사가 많이 없는 지역으로 가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지역에 법무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런저런 힘든 분들 고민 필요하신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이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이 와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 많이 오고 그래서 재밌게 얘기해드리고 진심 어리게 얘기해드리고 진짜 이분들한테 피해 안 가는 쪽 이익되는 부분이 어떤가에 대해 고민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많은 거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요. 삶의 만족도가 엄청 좋아졌어요. 선글라스요 안 벗을 거예요. 그냥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리고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경찰관한테도 선글라스를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군인분들도 마찬가지. 경계 근무를 쓸 때 햇빛에 쬐기 때문에 눈이 엄청 안 좋아요. 특히 반사되고 겨울에는 눈 때문에 반사돼서 눈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번 분들은 직접 자비로 선글라스 사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글라스 때문에 오해받고 막 버릇없이 얘기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의뢰인분들 중에요. 근데 실제로도 현장 뛰시는 분들한테 선글라스가 있어야 돼요. 시력 보호를 위해서요. 근데 그런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방송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안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선글라스가 경찰, 군인 이렇게 보급이 잘 돼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 상담할 때 선글라스 벗고 하죠. 많은 거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민원인들한테 버릇없이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실례니까 굳이 선글라스 필요가 없으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사회적으로요. 힘들잖아요.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요. 얻어 터지고 뺨 맞고 물리고 저도 지금 물린 자국이 많이 없어졌는데 물리고 다치면 뭐 다친다고 또 하고 욕먹고 진짜 맞아요. 맞고 합의금 못 받아요.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 때는 합의금 받지 말라 했어요. 그게 이제 뇌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합의금도 받지 말라 해서 합의금도 못 받고 그래서 뭐 짠하죠. 힘들어요. 진짜로. 아는 게 힘이라고. 진짜 힘들게 삽니다. 다들요. 왜 여자 민원인한테 밀렸죠. 그래서 살이 막 떨어질 것처럼 막 물려갖고 하는데 어떻게 여성분인데 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입만 잡고 있었죠. 빨리 놀라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죠. 민원인들은 뒤에서 물고 있죠. 놓진 않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요.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1차, 2차 동차 준비한 거 가정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아까 물어봤고 말씀드렸고 1차 시험 볼 때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봐야 된다.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3번 지문 답인 것 같아.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전부 못 풀어요. 1번 문제부터 100번 문제까지 못 풀어요. 다 못 푸니까 꼭 그런 훈련을 하시라. 그 다음에 건강관리 꼭 하셔라. 이게 한두 달 공부하고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1년, 뭐 길면 뭐 5년까지, 뭐 10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건강관리 꼭 하세요. 저 같은 경우 달리기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달리기 30분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 허리가 튼튼해져요. 이번에 션이 마라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한 거, 건강 체크한 거 유튜브 찍었더라고요. 봐보세요. 그렇게 많이 뛰어도 허리랑 무릎에 무리 없습니다. 열심히 뛰면서 건강관리 하시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저도 건강관리 한다고 마라톤 했는데 마라톤에서 풀코스도 한번 풀코스 만져본 적도 있어요. 근데 풀코스까지 하지 마시고 5km 정도는 한 뛰면 30분 정도 나올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런 건강관리는 꼭 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들 많을 건데 이 정도 궁금한 점 말씀을 드렸으면 됐나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라이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바로 또 뭐 저한테 뭐 카톡 주시면서 물어보실 분들은
또 연락하셔도 돼요. 뭐 퇴직하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분들도 빨리 합격해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경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경찰 공무원들도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고, 경찰 업무하고 진짜 법무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엄청 많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카톡요. 제 거 네이버 검색하면 제 거 나옵니다. 네이버에 치면 제 거 사무실 주소 나오니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올려놨습니다. 그쪽으로 카톡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제 거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빨리 합격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픈톡 만들면 왜 더 이상 안 만드냐면요. 오픈톡을 처음에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계속 갈구더라고요. 뭐 7년 공부하고 합격한 게 자랑이냐, 그런 게 공부하고 합격하면 나도 하겠다, 당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하냐 하면서 막 태클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안 하고 자리 이렇게 전화 통화하신 분들 1대1 하고, 만약에 저한테 또 따지면 뭐 차단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신분 확실한 분만 저도 자리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연락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뭐 등록해서 신원 확인되신 분들, 실제로 저랑 확인되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란 이렇게 하고, 특히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형사소송법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기회가 된다면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접근해라라는 기본 틀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학원 특강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강의는 쭉 안 나가더라도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이다 라는 특강, 네, 현장 업무와 관련돼 갖고 하는 거, 그런 특강, 뭐 학원 관계자분들 있으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가 선글라스 끼고 열심히 강의 한번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살인사건, 이걸 압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도 제가 한 번씩 형사소송법 공부하신 분들한테 항상 숙제를 내거든요. 이거의 답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렇게 고민했던 거 있어요. 진짜 고민했던 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법 공부가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연결돼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강 같은 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학원 관계자분들 연락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로보캅으로 해서 오픈톡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픈톡은 아니구나. 따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 되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 방법이 이런 거 한번 또 고민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즐겁고요. 뭐 토트넘 아직 뭐 0대 0입니다. 이제 빨리 저도 돈 벌어서 아이들하고 영국 가서 런던 가서 이런 실제로 이거 보고 싶고, 저의 현재 목표는 딱 그겁니다. 영국 가서 축구 실제 보는 거, 두 번째 메이저리그 가서 이정우나 김하성 야구 보는 거, 세 번째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한번 하는 거. 그래서 알래스카 크루즈에 딱 타서 밖에 태평양을 보면서 선셋을 보면서 진짜 와인 한 잔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픈톡 하나 만들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만 따로 해서 초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들 올리고, 제가 아마 이거 말고 다른 법무사의 취미생활로 뭐 유튜브 하나 따로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든지 마라톤, 그 다음에 클라이밍, 이제 우리 실내 클라이밍이죠. 클라이밍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댄스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디제잉이나 뭐 이런 거 뭐 취미생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